추심을 겁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직장에 찾아온다거나 집에 찾아온다거나 아침, 점심, 저녁 모닝콜 하듯이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겁나잖아요, 채무자들은. 안녕하세요, 김윤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개인회생제 신청할 때 중지명령, 금지명령 이런 것들, 요게 뭔지 채무자분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세요. 좀 설명해드리고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금지 명령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의미가 뭔지, 이거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지금지 명령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예요.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채권자들이 이 채무자들한테 뭔가를 걸어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통상적으로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를 전이하고 추심이나 전부명령 받아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오려고 할 거잖아요. 그때 이 가져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제경매도 할 수 있는 거고, 추심을 해서 통장에서 돈을 빼올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강제집행 절차라든가 기타 이제 재산상의 어떤 제한을 하는 법률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인회생 신청서를 넣는 그 순간부터 중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중지. 되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채무자야. 그리고 채권자가 나한테 내 재산 어떤 것, 부동산이든 이런 것들에 경매를 넣었어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빚 못 갚겠다 해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중지금지 명령을 저희가 신청서랑 같이 넣는단 말이에요. 중지 결정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매 절차가 중지가 되는 거죠. 중지가. 다만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과밖에 없으니까 새로이 동일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면 추심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신청서 자체가 조금만 보정을 하면은 개시가 될 거고, 개시된 다음에 채권자 정리만 되면 인가가 날 거기 때문에 추심을 보통 포기한단 말이에요. 중지명령은 이미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를 중지시키는 건데, 금지명령은 새로운 어떤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한 그런 강제집행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채무자의 재산을 추심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법률 행위들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새롭게 신청하거나 신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럼 정리하면 뭐냐?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시키는 거.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내가 가압류를 걸거나 압류를 걸거나 경매를 넘기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지명령, 금지명령의 뜻입니다. 그럼 이게 실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채무자들이 금지중지명령이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되게 궁금해해요. 왜냐? 금지중지 명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제일 큰 의미는 뭐냐면 채권 추심을 안 당하는 의미가 있어요. 채권 추심을. 금지 명령에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 요게 뭐예요? 추심. 의뢰인들이 추심 되게 겁내요. 추심을 겁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직장에 찾아온다거나 집에 찾아온다거나 아침, 점심, 저녁 모닝콜 하듯이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겁나잖아요. 채무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안심을 시켜드리긴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 겁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 중지 명령은 이 회생 추심을 막는 아주 이로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실무적으로 중지 명령은 거의 대부분이 결정이 돼요. 중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개시 신청서에 있는 그 재산으로 픽스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각 채권자들이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지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민사상에는. 이 사람이 회생 신청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럼 돈을 갚으려면은 내가 재산이든 아니면 재산을 처분하든가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아니면 청산가치 이상으로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쨌든 급여를 계속 받으면 이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에게 안분 비례해서 돈을 받아가야 될 거잖아요. 금지명령을 신청을 안 해놓으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데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빠르게 돈을 확
빼간단 말이에요.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금지 명령이 결정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재신청하는 경우들. 옛날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빠그라진 거예요. 뭐 못 갚거나 뭐 기타 사정으로요. 그래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 명령을 인가를 잘 안 시켜줘요. 그 법원이랑 채권자와의 약속을 깬 사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겠다. 왜? 약속 안 지켰으니까. 어쨌든 간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거의 안 나요. 거의.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상한 채무들 있잖아요. 도박, 유흥, 사치,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것들, 최근 채무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냐면은 개인 사업자들 그런 경우에 금지 명령 안 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긴 해요. 뭐 자주는 없지만. 근데 급여소득자들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리고 그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저희가 신청서를 넣고 2주 이내에 금지나 중지 명령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조금 더 빨리 나와요.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채권자의 어떤 추심을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변호사님, 저 금지 명령 요번 재신청인데요. 금지 명령 기각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채권 추심이 그냥 두려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추심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채권 추심법 제8조의 2 그 대리인 선임 제도가 있어요. 저희가 채무자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회생계획안을 회생 개시 신청서랑 그 다음에 변제계획안들을 다 대리해서 신청해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선생님의 어떤 법률적인 모든 거에 대해서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대리인. 그런 것들을 추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채무자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뭐 과태료인가 뭐 500만 원인가 물게 돼 있어요.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 또 법을 보면은 제외되는 그런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융기관, 되게 포괄적인 금융기관들은 대리인이 선임돼도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금융기관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런 일을 겪을 거잖아요. 개인 회생이나 뭐 파산이나 이런 식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하신 다음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신청들이 기각이 됐다 해도 저희가 죄송한데 여기 우리 그 채무자가 앞으로 변제를 하게 될 거니까 조금 그런 채권 추심은 조금 참아주세요 라는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참아줘요. 너무 막 전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 담보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 재산에 담보가 잡혀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지명령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중지가 돼요. 왜? 중지명령 받았으니까. 그럼 보세요. 담보권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이 중지명령의 효과가 언제까지냐면은 인가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안으로 인가가 나요. 담보권에 기해서 경매를 한 경우에는 그거는 인가 이후에 이 담보권자가 다시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좀 잘 짜셔야 돼요. 이거를.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금지, 중지 명령이 뭐냐? 금지는 새로운 어떤 법률행위, 어떤 법률행위? 채무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야. 새로운 걸. 그럼 중지는 뭐냐?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그 추심이라든가 뭐 추심을 위한 각종 법률 행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무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중지, 금지 명령 중에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중지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금지, 중지 명령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재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어떤 그 채무 발생 경위가 조금 약간 좀 꼬롬할 때 그런 것들 안 된다. 금지 잘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죠. 대부업자들이 채권 추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채권 추심법에 따라서 저희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실을 그쪽에다가 도달을 시키고 통지를 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막아드릴 수 있어요. 그럼 못 막는 건 뭐냐? 일반적인 금융기관들. 근데 금융기관들은 신청을 하면 바로 이제 번호가 나오거든요. 저기 그 2020 개회 뭐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이제 알려주면은 추심을 잘 안 해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담보권 실행하는 채권자 같은 경우는 중지의 효력이 끝난 다음 인가결정 이후에는 담보권을 또 다시 실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고 있지 말고 변호사나 아니면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인가결정 이후의 담보권 실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동영상 찍을 건데요. 그때 뭐 할 거냐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회생만 관계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